대깨문들은 알지 못하는 좌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파 정부는 서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지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화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중산층을 서민화시키는 정책,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탓하고 분노를 하게 만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의도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비록 나쁘다고 해서 의도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한다면 좋은 의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파들은 현 정부의 정책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서민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가 아닌 위선을 가장한 그들의 원했던 의도대로 잘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의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 의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통해서 그 의도가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한 이상한 나라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보면 중산층을 서민화시키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가난을 극복해서 중산층으로 가고자 하는 서민들이 주요 타겟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3억대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5억을 줘야 구매가 가능한데 좌파 정부 이전에는 자기 자본 1억에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분 투자처가 아니라 실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거주 개념이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가 집을 제공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분 투자처가 아니니 구매를 하지 말고 공공임대처럼 임대로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국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집값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는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말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들은 서민이 집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서민이 많아질수록 지지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서민이 더 서민화가 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 영상에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최저시급의 경우에도 그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중산층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같은 서민이지만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인 경우가 많고 최저시급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국가가 정해준 권장 월급화가 되어 국민이 국가의 통제권 안에서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국가가 월급을 정해주는데 더 잘할 이유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좌파들이 말하는 규제는 어쩌면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더 서민화가 되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국민의 힘이 약해질수록 국민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왜 깨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를 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복지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거나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 정치에 의해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유층은 누가 되었든 그들의 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서민층은 누가 되었든 그들은 자력으로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국가가 해주길 원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서민 중에서도 자력으로 중산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따라 그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좌파들은 이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서민화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중도 채널인데 너무 좌파를 까는 편향적인 채널이 아니냐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중도 채널은 무조건 좌우 골고루 까야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도지만 좌파를 까는 건 단순합니다. 진보가 아닌 퇴보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파 정치인들 중 몇몇 정치인들의 경우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의 좌파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와 대치되는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전 영상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데에는 지금의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 역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혁과 혁신이 없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정치적 피로감이 지금의 좌파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감성이 깨어있는 시민이 아닌 이성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